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 결혼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현아한테 전해 듣긴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그 집 큰어머니도 반대한다면서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이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 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3년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내년 봄으로 날짜 잡기로 했어.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이희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 딸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 7번이나 되는 제사를 모두 혼자 지내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제사까지 챙겨야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문제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에 외동딸을 시집 보낸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로서 차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반대했더니 딸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에 이 씨도 딸에 대한 마음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겠다기에 이 씨가 먼저 사랑하는 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고 살기로 했죠. 이 씨는 자식이 하나였습니다. 딸을 무척 귀하게 키운 이 씨와 남편은 현아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며 기른 딸은 밝고 심성이 곱게 자랐습니다. 내 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예쁘장한 얼굴에 공부도 잘해서 늘 인기도 많았습니다. 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나 이 씨의 자식 농사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 때문에 이 씨는 요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에 10년은 더 있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린 듯 했습니다. 3년 전 딸 현아가 아직 22살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밥 먹을 때조차 수시로 확인하길래 이 씨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현아, 너 남자친구 생겼어? 어떻게 알았어? 그 말에 이 씨는 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 누구? 그러자 딸도 입이 근질거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과 우연히 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딸 몇 살인데? 이희정 씨가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 딸이 대답했지만 살짝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30살. 딸의 대답에 이 씨는 입에 있던 음식을 뿜을 뻔했습니다. 뭐? 30살? 이 씨가 되묻자 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7살 차이면 너무 크잖아. 3-4살 많은 것도 아니고 7살이라니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듣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이 씨가 물었습니다. 30이 뭐가 많아. 너에 비하면 많은 거지. 아직 꽃다운 나이인데 학교에서 또래 남자애랑 풋풋하게 연애할 때잖아. 이 씨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20대를 보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30이어도 풋풋하게 연애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에 나이차가 뭐가 중요해? 그 말에 이 씨는 하려던 말을 꾹 삼켰습니다.
나이 차이 하나로 남자친구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딸과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맥주를 한 잔 나누다 남자친구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씨가 남자친구 존재를 안 이상 딸도 이것저것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녀. 연봉도 괜찮고 승진도 빨리 했대. 취업 준비 중이던 딸에게는 그런 부분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듯 했습니다. 그래, 어딘데? 이 씨가 물었습니다. 그 회사 경남 쪽에 있어. 뭐? 경상도라고? 그럼 그 친구 경상도에 산다는 거야? 서울에 사는 딸과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주말마다 올라와. 아니, 일 때문에 가끔 왔다 갔다 하긴 해. 그런 우연이 그렇게까지 잦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다 그쪽에 계신 거야? 아버지는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지금은 홀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씨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부모 없이 자란 사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집안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지만 결혼 상대 조건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한마디에 이 씨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근데 종갓집이라던데? 딸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듯 했지만 이 씨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엄청 큰 집은 아닌데 큰 집 쪽은 딸만 둘이래. 아들이 없어서 그 사람 종손이래. 그 말은 결국 집안의 대소사를 남자친구가 물려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도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런가 봐. 나도 잘 몰라. 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맹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언뜻 듣기만 해도 결코 쉬운 집안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종갓집이라면 제사만 해도 명절마다 기일마다 끊임없이 이어질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누가 결혼한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말의 순간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상한 걱정 마.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딸은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확실히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건 그렇지. 요즘 다들 30 중반은 돼야 결혼하잖아. 나 늦게 할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면 그냥 안 해. 알지? 애교 섞인 말투에 이 씨는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말을 꺼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보기도 어렵고 결국엔 자연스럽게 헤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딸과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 씨도 그 일에 대해 점점 잊어갔습니다. 잊으려 해서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집안에 큰일이 연달아 터졌고 이 씨는 딸의 연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친정아버지는 치매를 앓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형제들끼리 돌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고 이 씨의 집에도 주기적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딸은 마침 취업이 되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에 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함께 지내는 가족들의 수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 일로 매일같이 바빴기에 괜히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된 친정어머니까지 챙겨야 했기에 몸이 하나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사정은 비슷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지낸 지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더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모여 상의한 끝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찾아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요양원에 모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게. 다행히 이 씨의 언니가 홀로 된 어머니를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였고 건강도 좋지 않아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할게. 이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언니 집에 가져다 주었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짐을 나눠 치료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부모님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문득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까칠해져 있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인데?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는 남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어쩐지 요즘 야근이 잦더라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괴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걱정 마. 이 씨가 요즘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기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됐지만 회사 일은 이 씨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 씨는 눈에 띄게 살이 빠졌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에 쌓이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결국 없던 불면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칠 대로 지친 이 씨를 가족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친정 어머니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씨의 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걸 너무 늦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이 씨는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장례까지 치르고 난 뒤 이 씨는 그대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마치 지난 2년이 통째로 지워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자꾸만 쓰러질 듯 했습니다. 살은 더 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 문제는 그 무렵 해결되었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씨의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남편 그리고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조금씩 스스로를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일상도 다시 찾아가면서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좋아 보이네. 잠은 잘 자? 딸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훨씬 나아졌어. 요즘 너희 아빠랑 축제 같은 거 찾아다니는데 재밌더라.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짓는 이 씨를 보며 딸도 한결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너는 별일 없지? 혼자 사니까 문단속 잘해. 꼭. 걱정스러운 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집에 찾아온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할 말 있어. 누가 봐도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엄마 좀 만나보고 싶어 해. 순간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빴어도 딸과는 늘 연락했고 자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딸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안 돼? 이번 주말에 올라올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 이야기를 잘하지 않기에 이 씨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왜 만나? 이 씨가 묻자 그제야 딸이 본심을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싶어서. 그 말에 이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바쁜 회사 생활, 자주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느새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던 게 사실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청혼 받았거든. 25살. 딸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이른 말이었습니다. 너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이 씨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벌써 30이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이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러. 이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32이 뭐가 빨라? 아, 무슨 결혼이야? 이 씨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핑계일 뿐 엄마는 처음부터 이 결혼 자체를 원치 않았다는 걸. 만나기 싫어? 그래, 싫어. 이 씨는 더는 숨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질질 끌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 생각 없다고. 그건 그때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지금은 다르지. 벌써 만난 지 몇 년인데. 만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종갓집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은 알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을 둔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장남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종갓집 종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까지 나중에 함께 모셔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너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야겠지. 서울과는 거리가 먼 경남. 직장을 옮겨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차로만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그 먼 곳으로 시집 가버린다 생각하니 이 씨는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내 딸을 어떻게 그런 집에 보낼 수 있을까?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낸다는 건 이 씨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네 큰 집에서 집은 해주신대. 뭐? 큰 집?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닌 큰 집에서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 씨는 더더욱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앞으로의 삶이 그 큰 집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종손 역할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종손 역할은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라고 하던데? 딸은 너무도 쉽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한테 제사 얘기도 했어? 그냥 제사 7번 있다고만. 그 말에 이 씨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제야 왜 집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가 없었죠. 너 그러다가 그쪽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니면 큰아버지 큰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도 제사 7번만 하겠냐고?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도 딸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제사를 7번이나 하는 거지? 한번 물어봐라. 그게 아니면 왜 조카한테 집을 해주겠냐고? 이 씨의 말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뭐든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저런 무게를 짊어지려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진한 애를 꼬셔서 결혼하려는 그 남자가 갑자기 파렴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딸의 말에 이 씨는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도가 어딨어? 한 번만 만나봐, 엄마. 제발. 너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 나이가 몇이야? 25이야. 이건 안 돼. 요즘 세상에 25에 결혼하는 애가 어딨어? 앞길 창창한 애가 시집가서 제사만 지내다가 인생 다 쓸래? 왜 그렇게까지 말해? 엄마가 다시 생각해줘.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는 딸을 보니 이 씨는 가슴에 돌을 얹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을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끈질기게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며 말하는 딸을 보니 이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로 결혼하려는 거구나. 응, 엄마 허락해줘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에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눈밑이 시커멓게 죽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자다 깨기 일쑤였고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우울증이 다시 도진 듯 했습니다. 몇 년째 이 씨에게는 왜 이런 일들만 계속 생기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요즘은 종갓집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는 집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제사가 7번이라고. 그 사실이 모든 망설임을 다시 단단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남편의 질문에 결국 이 씨는 딸이 다녀간 일을 말했습니다. 딸이 당신 설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현아는 별거 아니래.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남의 집 식모로 보낼 일이 있어?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 씨는 자신이 이상한 엄마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딸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 먼 곳으로 시집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 뭐야? 그런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주기나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에 겨우 먹은 밥 몇 숟갈이 그대로 명치에 얹히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 했는지 딸은 한동안 이 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괴로운 심정과 슬픔이 가득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는 딸의 말에 이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씨도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기에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고심한 끝에 딸에게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있다가 결혼해. 지금은 너무 일러. 그리고 3년 뒤에 결혼하겠다면 그때는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거기서 받지 말고. 보통 며느리들이 할 만큼만 해. 제사도 7번 다 너희가 지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봐. 그리고 종갓집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결혼하는 거면
엄마는 그건 절대 반대야. 이 정도면 사실 이 씨 입장에선 아주 많이 물러난 셈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씨는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 큰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대. 이 씨는 황당했지만 속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도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카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걸 기꺼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끝나버리면 좋겠다. 그 집에서도 집을 사주기엔 부담이 될 거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딸의 말은 또 한 번 이 씨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그러는데 대출도 받아야 한대. 기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 해준다는 말은 큰 집에서 일부 금액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대출로 시작하는 신혼. 그 말이 머릿속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재산은 때가 되면 오빠가 물려받게 된대. 그때라는 건 멀지 않은 미래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큰아버지가 적어도 60 중반에서 이르는 됐을 테니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냐?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러자 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오빠가 모아둔 돈이 작년에 어머니 전셋집 마련하는데 보태느라 다 들어갔대. 아니, 그래 놓고 무슨 결혼이야? 이 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놔도 결혼이 쉽지 않은 판에 이건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잠 못 자서 뻐근한 눈은 빠질 듯 아팠습니다. 좀 데리고 와. 한 번은 만나봐야지. 딸 말로는 남자친구가 이 씨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씨는 그 남자의 얼굴부터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아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는 남자를 보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 씨도 남편도 남의 정수리에 대고 이야기하는 취미는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머뭇거리며 고개를 든 남자는 불편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씨가 준비한 밥상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듯하자 이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우리 딸이 어려서 솔직히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되는 것도 솔직히 달갑지 않아요. 신혼집 마련할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현아, 나이가 25인데 그거 물어보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엄마? 딸이 이 씨를 흘끗 바라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우물우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세요. 큰아버지께서도 결혼을 서두르라 하시고요. 결국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속이 꽉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 결혼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외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아, 현아한테 전해 듣긴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안심시키려는 듯한 그 말은 이 씨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유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과연 딸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딸이 짊어져야 할 짐은 너무 컸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그 집 큰어머니도 반대한다면서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사실상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일어나더니 엉거주춤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딸은 화가 난 듯 이 씨 부부에게 인사조차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자존심 상해. 무릎까지 꿇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으면. 그 말에 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눈이 흔들렸고 그 모습이 이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 붙잡아 볼 새도 없이 딸과 남자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씨는 마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절대 결혼은 안 돼. 강하게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들 하지만 이 씨는 이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 탓에 딸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곱게만 키운 게 어쩌면 이 씨 부부의 실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이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딸을 잃기 싫으면 결혼을 허락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년, 딱 3년만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이 시로서는 절벽 끝에 서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절벽 아래로 이 씨를 밀어버렸습니다. 내년 봄에 날짜 잡기로 했어. 부모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딸. 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건 이 씨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딸의 말에 이 씨는 그 손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이 씨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이 씨는 더 이상 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딸과 통화하지 않을 작정으로 피눈물을 머금고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이 씨의 가슴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얼마 뒤 딸이 집에 찾아왔지만 이 씨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꿨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도 착잡한 얼굴로 현관문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번 찾아왔던 딸은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멀리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것이었을까. 이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딸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모까지 저버릴 각오로 떠나는 자식이라면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 씨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경상도로 간 것인지 가서 살림을 합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불행이 앞으로 닥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녀 곁을 남편이 묵묵히 지켰습니다. 쉬는 날이면 이 씨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자주 여행도 다니며 함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가끔 딸이 떠오르긴 했지만 어차피 바쁜 시절에는 1달, 2달도 못 보는 때가 있었으니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외면하고 사는 것일 뿐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도 전보다 한결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자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도 하나둘 늘려가며 노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던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이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오랜만에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이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조용히 혼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로 내려간 줄 알았던 딸은 내내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짐을 다 빼고 이사갈 준비까지 마쳤지만 남자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채 서울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흐느끼며 말하는 딸의 목소리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 많은 수모와 상처를 겪은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3개월 전에 헤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남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억눌렸던 감정처럼 밀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서 연락이 온 이상 결국 받아주게 될 거라는 사실은 이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 26, 인생에서 이별이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딸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부모 버리려고 하더니 결국엔 돌아왔네. 서운한 마음이 섞인 말투로 퉁명스럽게 내뱉자 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얼마 뒤 딸은 다시 이 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새 직장은 이 씨의 집과 무척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그게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떤 말이 오간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핏 들어보니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딸은 분명히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그 연락을 쉽게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 씨가 결국 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종노릇 시킬 생각 마세요.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종손인 당신이 직접 지내던가 말던가 하시고요. 그리고는 단호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과 연을 끊고 평생 외면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던 날들이 무색할 만큼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싱겁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희정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갈등과 오해들, 부모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결국 딸은 다시 돌아왔고 이희정 씨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덕분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던 이희정 씨의 입장, 충분히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다정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엔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